당신을 NFT 세계로 이끌어줄 NFT 로어. 나는 제재야. 난 아곤이야. 난 오늘도 루디움의 겸둥이 겸이야. 네, 그렇다고 합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하실 건지요? 오늘은 P2E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P2E. P2E란 뜻은 뭐죠? P2E가 뭐냐면은 Play to Earn의 줄임말이거든. 그게 이제 게임을 즐기면서 플레이를 하면서 뭔가 돈을 벌 수 있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여기서 돈이라는 거는 크립토로 만들어진 NFT가 될 수도 있고 코인이 될 수도 있고 크립토 자산을 통칭해서 의미를 해. 혹시 그러면 다들 게임은 좀 즐기는 편이야? 나 그 카트라이더나 서든어택 같은 그런 컴퓨터 게임은 해본 적이 있어. 나는 게임을 잘 안 하는 편인데 게임으로 돈 벌 수 있다는 P2E 게임 들으니까 굉장히 구미가 당기는데. 맞아. 카트라이더 이제 게임 한 판 하면은 거기서 게임 재화, 그러니까 돈을 얻잖아. 그치. 게임에서 얻은 돈은 그 게임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환전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어렵잖아. 뭐 못하는 건 아니지만 어려운데, 이제 크립토 게임 P2E의 가장 큰 특징은 크립토 그리고 블록체인에서 발매된 자산으로 구성되다 보니까 게임의 재화, 코인이 됐든 NFT를 다른 곳에서 판매하거나 사거나 판매하는 게 굉장히 쉽다는, 유동성이 높다는 이제 장점을 가지고 있어. 다른 무엇보다 크립토 게임, P2E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 자산성이 굉장히 부각되는 경우들이 많지. 근데 왜 갑자기 이 게임의 형태로 이런 크립토들이 돌아다니느냐 라고 했었을 때는, 사실 게임이라는 거는 원래 이제 게임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 비트겐슈타인이라고 하는 독일의 철학자, 혹시 아는 사람인가? 처음 들어보네. 처음 들어보네. 그 아저씨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언어학자야. 근데 언어를 설명을 할 때 언어란 일종의 그 사회적 게임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거든. 그게 어떤 의미냐면은 게임이라는 건 일종의 규칙이 있고 그 상호 간의 규칙을 가지고서 이거 소통을 하는, 혹은 내지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형태의 모든 것들을 게임이라고 통칭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아는 게임의 형태는 거기에서 좀 더 발전을 해서 이제 디지털 상에서 뭔가 그래픽이나 이제 뭔가 이제 화면을 통해서 모바일이나 뭐 PC를 통해서 이제 하는 게임들로 많이 인지를 하고 있지. 그런 디지털 세상에서 어떻든지 크립토가 돌아가다 보니까 이 게임이라는 환경 안에서 크립토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담기가 굉장히 쉬워. 어떤 의미냐면 게임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스토리가 있고 아까 얘기했던 규칙이 있고 그 다음에 돌아가는 방식들이 다 정해져 있는데, 크립토라는 건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하고 일종의 프로토콜이라는 형태, 경제가 돌아가는 이제 구조들이 필요하고, 디지털이라는 특성 안에서 디파이가 됐든 NFT가 됐든 아니면 코인이 됐든 이런 모든 이제 프로그래밍 된 것들이 게임이라는 하나의 세계관 안에서 다 접목을 시킬 수 있거든, 원한다면. 그럼 메이플 스토리 같은 게임이랑 뭐 이더리움의 프로토콜, 토큰 이코노미 이런 거랑 되게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네. 그럴 수 있지. 메이플 스토리에 돌아가는 경제 구조나 이제 그 세계관을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있는 경제 시스템을 여기 안에 집어넣어서 이제 돌리기가 굉장히 쉬운 거야. 그래서 P2E라는 형태를 게임이라는 형태, 디지털이라는 환경 안에서 구현을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지. 그래서 이런 P2E들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아까 계속 얘기했지만 결국엔 가장 중요해지는 거는 크립토 경제 시스템 그 자체야. 이 P2E라는 환경 안에서 크립토 경제가 어떻게 생산이 되고 분배가 되고 돌아가느냐. 이 P2E의 특성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크립토 자산이라는 거의 특성 자체가, 그리고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됐든 이제 이런 탈중앙성의 특성을 봤었을 때 누군가 한 명이 소유를 하거나 통제를 하지 않는 구조로 가는 게 되게 크다고 얘기를 했었잖아. 시스템이 보장되는 것, 토큰 이코노미 자체에서 그런 시스템이 있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그래서 원래 게임 안에서도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업데이트를 할 때나 뭐 아니면은 이제 내가 샀던 뭐 10만원짜리 현질 아이템이 갑자기 막 가치가 0원이 되거나 이런 것들을 안 하려고 많이 하잖아. P2E 게임에서는 그것보다 더 이제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야. 내 자산의 가치가 실제로 떨어지는 거니까. 하루아침에 100만원짜리 갑자기 0원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만드는 게 크립토 경제 시스템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지. 그래서 이런 이제 경제 시스템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게임이 엑시 인피니티라고 하는 게임인데, 혹시 엑시 인피니티 들어본 적 있어? 그럼 루디움 인터뷰에서 봤지, 유튜브에서 봤지. 크립토 루덴스
에서 이제 엑시 시스터즈 영준님 인터뷰에서 엑시 인피니티 게임을 처음 접했었어. 맞아. 그 엑시 인피니티 그 게임 안에서 이제 엑시 시스터즈라고 하는 일종의 크립토 아이돌 그 안에서 이제 커뮤니티에서 아이돌 형태로 활동을 하시는 분이었잖아. 그 게임이 원래 출시된 게 2018년도야. 굉장히 오래된 게임이거든. 2018년도에 게임이 출시됐었는데 그게 우리가 아까 얘기하는 크립토 토크노믹스를 굉장히 탄탄하게 구성하고 있는 게임 중 하나거든. 사실 게임만 보면은 그렇게 막 엄청나게 대단한 게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 이제 엑시라고 하는 캐릭터, 그게 NFT로 발매된 캐릭터거든. 캐릭터를 3개를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이제 게임에 참여할 수 있고, 게임을 통해서 일종의 대전 방식인데 3명의 엑시 대 3명의 엑시가 서로 이제 대전을 하는 그런 형태로 게임이 구성이 돼. 그리고 게임이 끝나면은 내가 SLP라고 하는 인게임 내에서 돌아가는 토큰, 코인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랭킹이 어느 정도 높아지거나 하면은 AXX라고 하는 엑시 인피니티를 구동하는 거버넌스 토큰의 형태로 역할을 한다고 하거든. 그래서 이제 2가지 토큰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게임 시스템이에요. 사실 SLP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크립토 게임 혹은 P2E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경제 시스템을 개발자나 혹은 게임사가 다 통제하지 않고 사람들이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잖아. 원래 게임에 참여하려면은 3개의 엑시가 있어야 돼. 근데 그 엑시를 2018년도 때 초기 세일을 통해서 엑시 인피니티가 발매를 하고 그 다음에는 더 이상 엑시를 발매를 하지 않아. 근데 그러면은 딱 생각해 봤을 때 참여할 수 있는 사람 숫자가 정해져 있고 더 이상 늘어날 수가 없어야 되잖아. 그치. 근데 계속 유저가 늘어나거든.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면은 이 엑시 2마리를 브리딩이라고 해서 새로운 엑시를 탄생할 수 있도록 내가 키울 수 있어. 이게 이 경제 시스템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거거든. 그걸 교배를 하기 위해서 SLP 토큰이 필요해. 이제 내가 7마리까지 브리딩을 할 수 있는데 7마리까지 브리딩을 할 때마다 처음에 필요한 SLP에서 2번째, 3번째, 4번째, 6번째 이렇게 7번째까지 갈 때마다 내가 필요한 SLP의 양이 늘어나. 그래서 게임 경제 시스템과 규모를 게이머들, 플레이어들이 통제하고 있다. AXX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발행량이 정해져 있어서 그 거버넌스 토큰으로서 그 희소성이 보장되어 있는데 SLP 같은 경우에는 게임을 할 때마다 나오는 비율이 있거든. 근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스카이메비스 팀에서 통제를 해. SLP 토큰의 발행량은. 그래서 그게 최근에 이제 업데이트를 하면서 문제가 됐던 게 돈을 실제로 벌 수 있는 게임이다 보니까 봇을 활용을 해서 게임을 계속 돌려서 이제 SLP를 계속 이제 축적을 하는 그런 문제들이 생겼어. 그러니까 메이플 스토리나 이제 리니지 같은 경우에서도 자동 사냥이나 이런 것들로 그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 그런 거랑 비슷한 건데 이건 실제로 이제 재화, 돈이 계속 풀리는 거니까 문제가 크잖아. 그래서 엑시 인피니티를 개발하는 게임 개발사가 이 SLP의 발행량을 너무 낮은 티어, 그러니까 MMR이라고 거기서 표현을 하는데 MMR이 700인가 800인가 이하인 플레이어들은 SLP를 채굴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렸어. 이제 사람들이 야 그러면 우리 뭐 먹고 살라고 약간 이런 식으로 반발을 했던 그런 사례가 있지. 얘기했던 것처럼 SLP는 그래서 발행량이 통제가 되기보다는 계속 이제 게임을 할 때 늘어날 수 있는 토큰이고 AXX는 브리딩을 하는 과정에서 조절이 되는 거지. 토큰 경제가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 그러면은 실제로 이걸로 돈을 많이 벌고 있어? 이게 기대 수익이 되게 높았을 때는 한 달에 한 80만 원 정도? 그 정도였다고 하거든? 근데 한 달에 80만 원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많지 않을 수가 있잖아. 근데 이 게임을 그래서 실제로 많이 하는 국가는 동남아시아 국가야. 참고로 스카이베비스라는 팀 자체가 이제 베트남에서 시작한 팀이기도 하고 동남아시아에서 굉장히 큰 시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나라에서는 대학을 졸업을 하고 초봉을 받는 게 80만 원이 안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 내가 봤던 걸로는 최대 초봉의 3배까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리니까 이 게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네. 붙들고 있어야겠네. 작년 8월에 되게 피크를 쳤었을 때인데 그때 이제 홍수가 났었거든. 다 재해 지역이 되고 책상이 막 둥둥 물에 떠다니고 있는데 한 마을에서 사람들이 여기 위에다가 이제 컴퓨터 올려놓고 목까지 물 잠겼는데 이러고 그 엑시 게임 하고 있는 그런 사진들이 캡처된 것들이 있어. 그 사람들은 일을 하고 있는 거네. 맞아. 그러네. 그러니까 수해가 났으니까 어떻든지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이걸 더 넣을 수가 없는 거야. 그만큼
누구에겐 이게 생계가 되기도 하는 거지. 근데 그러면은 NFT를 이제 사야 되잖아. 그런 사정이 안 될 수도 있잖아, 아무래도? NFT가 있어야만 게임을 할 수 있으니까 엑시가 비쌀 때는 막 3마리 살려고 그러면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막 이렇게 가기도 했거든. 근데 그럼 못 사잖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치.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이 크립토 경제 시스템 안에서는 경제 시스템 안에 경제 시스템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아. 어떤 데는 자산이 있고 자산이 있는데 이걸 못 사기 때문에 수요는 있지만 공급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 생기니까 그거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엑시 NFT를 대출을 해주는 서비스가 나왔었어. 대출 어떤 식으로? 그걸 장학금 제도라고 얘기를 하거든. 스콜러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하나의 길드를 결성을 해. YGG라고 하는 길드가 있는데 그 게임 길드를 결성을 해서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엑시 인피니티가 개발되는 굉장히 초기부터 같이 이제 게임을 참여를 하고 발전사를 같이 했던 그런 팀인데 그 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초기에 했기 때문에 초기 세일을 통해서 이제 가진 물량도 많을 거고 브리딩을 통해서 뭔가를 했던 물량도 많을 거니까 샀던 거를 그 동남아시아나 이런 곳에 신청을 하는 사람들에게 게임을 열심히 할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이거를 빌려주는 거야. 빌려줘서 플레이를 한 사람들이 브리딩도 할 거고 그 다음에 게임을 통해서 SLP도 얻고 막 이렇게 될 거잖아. 그럼 그 수익의 일부를 자기네들이 가져가는 거지. 현실에서 일하기 위한 장비 대여해주는 거랑 거의 똑같다고 볼 수 있겠네. 맞아, 그런 걸로 보면 될 것 같아. 사실 이 엑시 인피니티의 게임 모델, 이 P2E 모델이 되게 많은 게임에 적용이 되어 있거든. 뭐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이제 바이낸스 기반 게임들이라든지 이제 이더 기반 게임뿐만 아니라 다양한 게임 시스템에서도 이런 비슷한 형태들을 취해서 한단 말이야. 그 플레이어들은 그리고 항상 다른 게임을 통해서든 어떤 수익을 얻을 그 용의가 있는 사람들이잖아. 그래서 이걸 그대로 가져가서 다른 게임에서 이런 형태로 작업장을 차리고 어디 가서도 차리고 이런 식으로 옮아가면서 여러 개의 게임에서 그 YGG라는 이름으로 길드들을 막 만드는 거야. 그래서 그 길드들 자체의 생태계가 막 생겨. 길드들을 대신에 이제 일종의 다오의 형태로 다양한 게임 시스템을 다오의 형태로 엮기 위해서 YGG 자체의 토큰이 있어. 토큰이 있고 YGG 토큰 같은 경우에는 경제 규모가 그래도 막 3조 원 엄청난 규모를 가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이제 엑시 인피니티라는 게임이 있고 그 게임 내부 경제 시스템도 다른 게임들과 연계가 되면서 그 자체로도 게임 경제 시스템을 또 만드는 거야. 그런 식으로 이제 P2E 게임들은 이 경제와 경제가 연결이 되는 그런 지점들을 가지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지.